안녕하세요, 요대지입니다. 23년 올해 정말 많은 게임들이 나왔고 심지어 그 중에서도 재밌는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17년, 18년 이후 가장 역대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탑10 정도로 영상을 만들어 볼랬는데 재밌었던 게임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탑 20으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선정 기준은 첫 번째 제가 직접 플레이해본 게임이고요. 두 번째 오로지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100% 주관적으로 느낀 거기에 요즘 나오고 있는 고티와는 전혀 다른 순위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재밌었더라도 제가 플레이 못해본 게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임들은 또 빠졌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일단 올해 제가 조금이라도 플레이해본 게임들을 되짚어보니까 총 50개 정도의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재밌게 플레이했던 탑 20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하죠. 22 데드 아일랜드 2 나름 할만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정말 딱 소소한 게임 수준이기 때문에 정상가 주고 구매하는 건 비추고요. 할인 많이 할 때 플레이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스토리는 사실상 별 볼 거 없고 그냥 좀비들 패는 맛으로 하는 게임인데 엔딩까지 킬링타임용으로 하기에 좋았던 게임인 것 같고요. 솔직히 이렇다 할 개성적인가 몰입하기 좋았던 점은 없고 오로지 좀비 패는 거 하나만으로 플레이해야 되는 게임이다 보니까 게임성이나 부금, 스토리를 중시하시는 분들에겐 비추인 게임입니다. 19위 용과 같이 7편 외전 이름을 지운 자 다시 돌아온 실시간 전투와 키류 때문에 너무나도 반가웠던 게임입니다. 저는 용 시리즈 팬이기 때문에 재밌게 하긴 했는데 게임 자체는 기존 시리즈들과 같은 방식이고 분량도 짧은 게임이다 보니까 적당하게 재밌는 게임입니다. 다만 이게 외전이다 보니까 그전 시리즈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되는 스토리고 입문작으로도 좋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용 시리즈 팬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게임이기도 하죠. 심지어 게임 패스에도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구독으로 가볍게 즐겨볼 수 있다는 점 너무 좋았습니다. 18위 아토믹 하트 완성도 면에선 상당히 떨어지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재밌게 즐겼던 게임이고요. 캐릭터들의 매력도 좋았고 게임 자체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좀 바이오쇼크 인피니티 느낌 난다고 생각했는데 게임 색감이나 분위기 등 이런 건 개성적으로 잘 만든 게임이에요. 하지만 겉보기엔 화려한 게임이지만 실제로 게임 알맹이들은 부실한 것들이 좀 많은 단점 투성이의 게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장점들의 조화가 좀 잘 이루어져서 엔딩 본 후에 생각해보면 이 게임 재밌게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나 게임 패스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추천해드립니다. 17위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여기서부터는 깔 게 별로 없는 게임들 뿐입니다. 제가 괜히 탑 20으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정말 올해 미친 게임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데드스페이스 리메이크 해보신 분은 아니 이게 17위밖에 안 된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올해 라인업이 장난이 아니에요. 올해 나온 게임 아니라면 탑 5 안에 들 만큼 재밌었던 게임입니다. SF 요소와 공포를 정말 적절히 잘 섞었고 나름 스토리도 재밌어서 짧은 플레이 타임이지만 정말 집중해서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섭긴 해도 막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무서운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공포게임 입문자들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6위 시 오브 스타즈 제가 JRPG 그닥 즐겨하는 편은 아닌데 정말 재밌게 한 게임입니다. 캐릭터들이 서양인이라 처음에 몰입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캐릭터들도 매력적이고 스토리도 재밌더라고요. 그래픽도 너무 매력적이고 전투도 조작할 게 많아서 정말 재밌었던 게임이고 게임 패스에도 있기 때문에 플레이해보시기에도 좋습니다. 다만 은근히 호불호가 있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전투가 복잡해서 피로도가 쌓인다거나 캐릭터가 서양인이라 몰입이 안 된다거나 스토리도 유치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재밌게 했는데 말이죠. 취향 차이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15위 산나비 짧고 굵은 정말 재밌는 명작입니다. 플랫포머 장르의 국산 게임이고요. 얼리 액세스는 나온지 좀 됐지만 정식 출시는 얼마 전에 한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하자마자 구매해서 플레이 해봤는데 정말 재밌게 했고요. 일단 제가 사이버펑크 분위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분위기만으로도 합격점이었는데 스토리가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평가를 보면 전부 다 게임하다가 막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진 전혀 모르겠고 여튼 스토리가 좋다는 건 무조건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플랫포머 장르를 어려워서 안 하는데 이 게임은 그나마 좀 덜 어려워서 저 같은 사람도 엔딩까지 잘 달릴 수 있겠더라고요. 도트 그래픽의 사이버펑크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14위 디아블로4 정말 기대했던 게임인데 14위밖에 못 주겠네요. 아니 14위도 감지덕지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23년 처음 시작했을 땐 올해 1위는 디아블로겠지 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작 게임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막상 출시해서 플레이했는데 솔직히 재밌긴 했습니다. 특히 릴리트 나오고 스토리 모드 땐 정말 재밌게 했고요.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하지만 엔딩 본 후로부터 금방 빠르게 질리더라고요. 특히나 시즌은 똑같은 거 반복인데 템파밍에 재미가 없어서 디아3보다 더 빨리 질려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디아2도 똑같은 거 반복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루 종일 해도 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4편은 너무 금세 질려버려서 많이 안타까웠던 게임입니다. 그래도 초반에 릴리트 스토리는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14위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Please.
13위 파이어 엠블렘 인게이지. 엄청 오래되고 유명한 IP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처음 알게 된 IP였습니다. 그래서 인게이지로 입문했는데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스토리는 좀 유치 뽕짝이긴 한데 전투 원툴로 너무 재밌는 게임입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SRPG의 게임이지만 파인만의 개성들이 한가득 들어있어서 전투 요소들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일단 반복되는 맵 디자인과 트릭이 전혀 없고요. 정말 다양하게 플레이할 요소들이 많으며 캐릭터 육성이나 전투의 타격감과 전투 액션 등등, 그리고 한번 죽으면 없어지는 요소들 전부 다 너무나도 재밌게 했던 게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전편이었던 풍화설을이 더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나중에 기회되면 전편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12위 피해 거지. 산나비에 이어 국산 게임입니다. 그리고 둘 다 네오위즈에서 유통한 게임이죠. 출시 전에 블러드본 카피했다고 말이 많았던 게임인데 출시 후에 직접 플레이해봐도 블러드본 느낌이 많이 나긴 했습니다. 그래도 게임은 너무 재밌었고요. 올해 국산 게임 상은 피해 거짓이 거의 다 휩쓸었다고 하던데 그만큼 재밌었습니다. 소울라이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이도가 상당히 어렵긴 했는데 제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게임하는 걸 좋아하는지라 너무나도 취향에 잘 맞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열심히 했던 게임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국산 게임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심지어 피해 거짓은 게임 패스에도 있기 때문에 소울 게임이 어떤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패치로 인해서 난이도가 조금 내려가서 입문자들이 하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1위 호그와트 레거시. 해리포터를 안 본 저도 재밌게 한 게임입니다. 나름 신선하고 개성적인 게임이었습니다. 해리포터 책은 당연히 안 봤고 영화도 1편만 보고 재미없어서 전혀 관심 없었던 시리즈인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만은 너무나도 재밌게 했습니다. 오히려 해리포터를 몰라서 재밌는 부분도 있달까요? 호그와트 특유의 마법들이 너무나도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걸 게임에 자연스럽게 접목시켜서 더욱더 몰입이 잘 되는 게임이었어요. 다만 제가 플레이할 땐 최적화가 좀 개판이라서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패치가 잘 됐을라나 모르겠습니다. 해리포터 팬이든 아니든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12. 발더스 게이트 3. 아마 올해 유력한 고티 후보라고 생각되는 게임입니다. 저에게는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 2도 재밌게 했던 터라 그거랑 비슷한 게임이기도 하고 유저 한글 패치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불만이라 더 높은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게임은 정말 재밌습니다. 현재 지금도 플레이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개인적으로 디비니티도 그렇고 발더스도 그렇고 스토리 게임이라고 하기보단 전투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가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내 입맛대로 내 자유대로 내 멋대로 플레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이차 플레이하기에도 좋고 한 게임만 진득히 플레이하시는 걸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최고의 게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9위 파이널 판타지 16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게임이 재밌으니까 충격이 더 컸달까요? 어떻게 보면 기존 팝판이랑 느낌이 많이 달라서 호불호도 심했을 것 같은 작품인데 저는 엄청난 호였습니다. 팝판은 이제 망했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작은 진짜 전체적으로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라 너무너무 좋았고요. 부금도 좋고 전투도 좋고 특히 소환수들의 전투 연출씬은 게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수준의 퀄리티였습니다.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엔딩도 너무나도 좋았던 게임입니다. 전체적으로 RPG라고 하기보다 어드벤처 게임의 성향이 강했던 게임이라서 기존 팬들에겐 좀 아쉬울 수도 있었던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픽이 좀 흐려서 안 좋은 거 빼고는 완벽했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8위 스파이더맨 2. 듀얼센스를 정말로 잘 활용할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마블 시리즈 안 좋아하고 스파이더맨 전작들도 별로라서 중도 하차했던 저인데 이번 편만큼은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물론 스토리는 제 취향이 아니라서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영상미나 전투 액션, 듀얼센스를 활용한 게임 몰입도 정말 최고였습니다. 정말 플스에서만 느낄 수 있는 초대작 게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게임 하나만 플레이해보기 위해서라도 플스를 사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7위 와룡 폴른 다이너스티. 최적화랑 DLC 때문에 욕을 좀 많이 먹은 게임이긴 한데 저는 본편을 너무나도 재밌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물론 제가 소울라이크 장르를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더 편애하는 경향이 있긴 하겠지만 진짜 전투 액션 하나만으로도 탑티어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진짜 무협 액션이 너무나도 좋고 속도도 엄청나게 스피드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좋고 난이도가 어렵긴 하지만 소울류 치고는 또 쉬운 편이라서 플레이하다 보면 내가 컨이 쩐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서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 팀닌자, 소울라이크 이 세 가지를 좋아하신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게임이고요. 심지어 게임 패스에 있는 게임이라서 더욱더 안 할 이유가 없는 게임입니다.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6위 앨런 웨이크 2. 이 게임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줄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만약 1편도 해보고 2편을 해봤다면 더 높은 점수를 줄지도 몰랐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애초에 구매할 생각이 없이 패스할 계획이었는데 메타 점수가 너무 높길래 대체 뭔가 해서 구매해봤었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스토리의 공포 게임인데 공포감도 적절히 잘 표현한데다가 스토리가 정말 미스테리하게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공포 게임에서 스토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깜짝 놀래키기만 하는 공포 게임은 진짜 노잼
중에 노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앨런 웨이크는 진짜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길 찾기가 정말 어렵고 전체적으로 공포 분위기에 스토리가 좀 난해하기 때문에 이런 취향이 싫어한다면 최악의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점, 취향을 많이 타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뷰 같은 걸 잘 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명작 중의 명작이었습니다. 5위 스테퍼 케이스. 올해 4월에 출시한 국산 게임입니다. 인디 게임이고 비주류 장르인 비주얼 노벨 장르이다 보니까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채널에서도 리뷰를 다룬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 안 좋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장르 특성상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고 내가 하는 거라곤 마우스로 선택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액션성이 없는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하기 힘든 게임일 겁니다. 저는 추리하는 내용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플레이 해봤는데 스토리가 진짜 예술이더라고요. 괜히 인디 게임의 비주얼 노벨 장르인데 제가 5위까지 준 게 아닙니다. 국뽕도 아니고요. 정말로 스토리 하나만으로 올해 나온 게임들 다 씹어먹을 만한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추리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진짜 무조건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위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 제가 닌텐도 퍼스트 파티 게임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닌텐도의 모든 게임은 저랑 취향이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항상 사놓고 몇 시간 하다가 중도하차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심지어 젤다의 전설 야상의 숨결도 결국 포기했었던 게임입니다. 제노블도 그렇고 야숨도 그렇고 다들 초반에는 별로지만 좀 지나고 나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억지로 중후반까지 플레이해도 재미없더라고요. 그냥 취향 자체가 안 맞았던 게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눈이도 원래는 유튜브다 보니까 리뷰나 해야지 하고 구매한 건데 이렇게 인생 게임이 돼버릴 줄은 몰랐어요. 일단 제가 자유도 너무 높은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역시나 왕눈이도 엄청난 자유도 때문에 좀 안 맞나 싶었는데 그래도 마스터 소드를 얻게 되는 과정의 스토리들이 쭉 나오고 젤다의 내용들을 알게 되는 그 스토리 부분이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는 기분이라서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이 게임 이후 또다시 닌텐도 게임은 다 별로긴 했는데 그래도 언젠간 다시 또 제 취향에 맞는 게임이 나오길 바라며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송버드라고 해. 3위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 저는 개인적으로 플레이 타임이 25시간 이하인 게임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엔딩 보기 아쉽더라고요. 스토리가 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하고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일단 게임 분위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나이트시티, 도그타운 등등 이 제작자들은 가상세계이긴 하지만 정말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세계관을 만들어놨어요. 사이버펑크의 이 멋진 세계관을 여기서 끝내기에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 사이버펑크 2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은 회사의 작품인 위쳐3는 지겨워서 도저히 못하겠던데 사이버펑크는 왜 이렇게 또 재밌나 모르겠네요. 2위 아머드 코어 6. 프롬소프트 더하기 메카닉 더하기 소울 느낌 한방울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직접 플레이해보니 분위기까지 최강으로 우울한 분위기. 프롬 게임이라 기대도 엄청나게 많이 했지만 그 기대를 항상 뛰어넘는 프롬인 것 같습니다. 충격적으로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너무 어려웠던 보스들도 많았지만 어떻게든 근성으로 해결되더라고요. 진짜 09년에 출시한 데몬즈 소울 이후부터 나왔던 프롬소프트 게임 중 단 한 번이라도 재미없었던 게임이 있었던가요? 출시할 때마다 항상 기대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아머드 코어도 너무나도 재밌었고요. 앞으로의 프롬 게임 너무나 기대됩니다. 1위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 안타깝게도 올해 쟁쟁한 게임이 너무나도 많아서 고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대지 마음속엔 23년 최고의 고티라고 생각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고티뿐만 아니라 제가 살면서 해본 게임들 중에서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최고의 게임이 아닐까 생각되는 인생 게임인데요. 적당한 공포감 때문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몰입감, 멋진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서 캐릭터들의 매력도 확실한 데다가 공포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액션 FPS 게임보다 훨씬 좋은 타격감과 전투 액션들, 거기에 스토리까지 재밌기 때문에 진짜 그 어느 한 곳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게임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최적화라도 조금 안 좋아야 될 텐데 최적화까지 완벽해서 최고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4회차 요소도 많아서 물고 뜯기까지 좋은 게임이죠.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 12,000원짜리 저렴한 DLC 하나가 또 나왔는데 게임 퀄리티는 웬만한 풀프레스 게임 다 쳐버릴 정도로 재밌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올해 고티를 못 받은지 수상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완벽하게 재밌는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재밌는 게임을 할 때는 저렴하게 사면 너무 부럽다 이러는데 이 게임만은 출시하자마자 정상가 주고 사서 플레이해본 내가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는 게임이고요. 취향 상관없이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요대지픽 23년 가장 재밌었던 게임 20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이 게임들 외에도 나름 재밌어서 고민했던 게임들은 하이파이러시, 와일드 하츠, 커피톡2, 다키스트 던전2, 리턴아이츠, 이스10 노딕스 뭐 요정도가 있겠네요. 올해 한 해 정말 많은 게임들이 나와서 제가 오늘 언급한 게임들 외에 제가 못해본 게임들도 분명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올해 플레이해본 게임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즐거우셨나요? 저랑 비슷한 분들이 많을지도 궁금하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엔 반대로 최악이었던 게임들을 한번 가지고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